간병인 보험은 요양병원이나 병원 이렇게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택, 집에서 간병인 지원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까지 간병인 지원, 현금 지급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차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간병 파산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이 정부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정책을 내놓고 실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간병인 보험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고 오늘 주제인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져왔고요.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 1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2024년 4월부터 참여 환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대상이 되는 병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최고도 고도 환자, 즉 중증 환자 위주로 해당 지원 혜택을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병비 이제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앞전이랑 동일합니다. 요양병원 플러스 중증 환자부터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춰서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네요. 즉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요양병원에 첫 번째로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 환자여야 이런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추 디스크 파일로 수술을 하고 4주 입원하면서 간병인이 필요해서 간병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첫 번째 중증 환자로 적용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요양병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 한편으로 총정리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만 보시면 간병인 보험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간병인 보험 어떤 상품이 가장 우수한지 추천 플랜, 기본형 플랜과 최종형 플랜, 간병인 지원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여러분들 보험료만 비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약관 세부 내용이 다르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가족 간병 보장되나요? 네, 보장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주의사항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병인 보험 베스트 추천 플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간병인 사용 일당이란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사용한 일수만큼 회사에서 책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입니다. 2025년 5월 이전에는요.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했다. 하루 20만원 지급,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다. 하루 5만원, 9만원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대신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하루 7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도가 다소 축소가 돼서 간병인을 사용 시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는 15만원 혹은 10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원, 통상 이 한도로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회사의 최대 가입 한도를 비교한 내용을 가져갔습니다. 자,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은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7만원, 이번 플랜은 1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요.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180일 이상 사용하게 됐다 하면은 눈에 띄는 회사가 180일 이상 요양병원 제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6만원 지급하는 플랜, 해당 플랜이 보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병인 보험은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간병인 보험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가 19,800원이 나왔다 해도 최소 보험료가 2만원이면 2만원,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 3만원 최소로 맞춰야 되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이번 플랜은 최소 보험료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2만원으로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플랜의 경우 내가 간병인 보험만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 3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5만원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입 한도 최소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한번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끔 이 보험료를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1번 회사는 탈락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죠. 그리고 남성은 3번 회사가 더 저렴하고 여성은 2번 회사가 저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남성이 저렴한 3번 회사를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보시 바랍니다. 2번 플랜, 3번 플랜. 이 약관을 살펴보면요. 3번 플랜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보장을 해준다. 2번 플랜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 명시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필수 불가결한 치료가 아닌 합병증, 후유증 치료를 받았을 때 해당 3번 약관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아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 약관 내용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료를 더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 약관이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장을 받을 때 이러한 약관 내용이 보상 실무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보험 상품의 보험료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약관의 세부 내용까지 꼭 비교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모든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1일에서 180일 하루에 15만원 지급을 합니다. 내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10일을 입원을 했다 하면은 15만원, 15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15만원 플러스 5만원, 2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다. 하루 6만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181일 이상을 사용해도 15만원 지급받기 때문에 365일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6만원 지급하는데 중요한 건 요양병원은 공동 간병인이 상주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해당 플랜 이러한 요양병원 보장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양병원은 길게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플랜은 요양병원도 181일 이상 입원해도 하루 6만원 한도로 365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병 가능하냐? 내 가족이, 내 어머님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간병을 해도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케어네이션, 좋은 케어, 이런 간병인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런 플랫폼에 내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내가 고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간병인 보험이 약관이 개선이 됐는데요. 간병인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유상으로, 즉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보장해준다. 간병 중개 서비스 사업자, 간병인 중개 플랫폼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대부분의 간병인 플랫폼 서비스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을 때는 대부분이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유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빙 서류,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이게 어떤 플랜인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때 가입해서 15만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점점 날이 갈수록 체증이 돼서 보장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20대에서 30대, 40대인데 내가 지금보다 노후가 돼서 간병인 사용일당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의 15만원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물가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점점 보장 금액이
금액이 체증되는 상품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에 사용하게 됐을 때 5년 미만에 15만원, 그리고 20년 이상이 되면 30만원까지 체증이 되고요. 요양병원에서 간병에 사용하게 됐을 때 5만원에 시작돼서 20년 이상이면 2배인 10만원까지 체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간병인 지원 일당. 개인적으로 60대 이상 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지원, 이 회사에서 간병인을 우리 고객님들께 보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요양병원 제의료기관 관계없이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상품이고요.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비갱신 상품 없습니다. 원래 10년 갱신형 상품만 존재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5년 갱신형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65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입했다 80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병원 공동 간병인도 동일하게 보장되고요. 365일 보장되고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50대, 60대, 70대 분들 간병인 지원 일당 한번 설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요양병원이나 병원 이렇게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택, 집에서 간병인 지원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까지 간병인 지원 현금 지급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이 니즈가 높은 만큼 계속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런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가족 간병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병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유상으로 이용했는지 보험사에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0대에서 40대, 50대 초반 분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상품 추천해드리고요. 60대 이상 분들 간병인 지원일당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현재 최고의 간병인 보험 상품 설계나 상담 필요하시다면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대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많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